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고 동양적인 미학을 가지고 또 일상성에 대한 또 역사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유근택이라고 합니다. 글쎄, 원동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던 거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실현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럼 나를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시작이라는 것과 또 나아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시작한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본인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보통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특히 미술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세계를 가고 있는 일종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또 흰색 화면이 두렵고 또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두렵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와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일종의 숙명입니다. 숙명. 근데 결국 실행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가, 또 나한테 어떠한 재능이 있는가,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안목, 견지,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동력을 금방 상실하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흔들리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흔들림 자체를 하나의 어떤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든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흔들려서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은 다시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흔들림 자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때도 그렇고 사실상 격변기를 지나온 거였죠. 지나온 거였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격변기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나의 방법은 그 격변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시대적인 문제가 더 큰 범주를 차지한다면은 그쪽 커다란 시류에 이렇게 하나의 자기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의 방식이, 또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매체에 대한 실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작업의 개념부터 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매체에 대한 실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인가, 자기 본인이 그 갈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매체 실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라는 거죠. 자기의 세계를 일찍 확립한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확립한 세계에서 계속 뭔가가 새로움을 스스로한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로 인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각적인 편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던,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로 인해서 세상을 그렇게만 보게 되는,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딜레마를 느낀다든가 또 매너리즘을 느낀다든가 할 때는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면서 정말 궁금증으로 가득 찬 세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영향을 받았던 작가나 예술가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은 모든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 작가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 작가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갈 따름이죠.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결국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작가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대. 근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반문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작가들이 지금 중요한 작가고 그 작가가 왜 중요한가를 그 시대마다 혹은 지금 시대에서도 읽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맥락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 본인의 포지션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냉정한 어떤 자기 비판, 자기 비평,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때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인스타에서 유행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냥 그대로 현재형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를 꼭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아요.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대학 때도 그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그랬고 저보다 항상 뛰어난 어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항상 그분들을 능가하고 싶은 욕구도 컸고 그런 거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인 좌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산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결국은 본인 자신을 보고 가려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일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평형 감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한테 자꾸 힘을 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힘을 주는 법을 자꾸 찾아나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작업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무조건 작업을 해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쌓이는 것만치 무서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전혀 한 10년만 지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이렇게 슬프게 한다든가 또 나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충분히 하나씩 그 일상성 혹은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본인의 그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시간들이 분명히 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어차피 그림으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기의 일상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는 얘기가 아니고 설사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알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가 목적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죠. 그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소화의 시간과 최소의 에너지를 쓰는 걸 가지고 내가 최대한의 효과를 쓸 수 있는 알바거리가 뭐가 있는지. 물론 거기에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알바를 함으로 인해서 뺏기는 시간들을 그림을 통해서 꼭 보상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이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했으면 알바를 한 만치 시간을 그림에 채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일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림 그리기의 일상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엄마 생신 때 그래도 내가 꽃 한 송이라도 사서 드릴 수 있을 만한 이 조그만 여유만 가질 수 있는 돈이면은
충분히 포기할 만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재능은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재능 있는 작가는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너무나 많고 사실은 모든 미술대학 학생들은 모두가 다 재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재능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간혹가다는 본인의 재능은 이건데 자꾸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일종의 어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능력이에요. 비평적인 능력. 이 시대에 대한 비평, 혹은 지금 미술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떤 비평적 견지에서 나의 그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일종의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자기가 그림을 매일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승부가 나요. 그 그리기에 대한 루틴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졸리우니까 잠을 자고 더 이상 내가 생각이 안 나갈 때 이제 그만 자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거를 자기 몸의 사이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작가라고 한다는 것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작가는 꿈을 꿔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작가는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고, 뭐 꿈을 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을 향해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따름이고, 그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고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본인의 위치를, 또 본인의 능력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능력, 자세,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됐든 또 모든 그림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DNA가 누구에게도 없는 DNA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의 DNA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능력,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결과론적. 내가 지금까지 온 거를 되돌아보면은 그건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건 내 운명이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내 시간을 이렇게 작업을 위해서 쓸 따름이죠. 이게 나중에 나한테 보상을 어떻게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중요한 거는 하루를 내가 쓰는 것이,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잠을 잘 때 그래도 오늘 작업이 그게 좀 후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졸리니까 자야 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해보자. 그럴 따름이에요. 그런 일상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씩 쌓일 따름이죠. 그걸 어떻게 운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10년 후에는 사실은 그게 운명적이었던 거지. 감사합니다.